재개발이 번번이 무산되며 주차난과 노후 주거 환경에 시달려온 창원시 마산하포구 문화동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 출발합니다. 양산시의회가 최근 강태영 시의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시의원들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19일 경남대학교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상징 조형물 이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이번 주 활동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개발이 번번이 무산되며 주차난과 노후 주거 환경에 시달려온 창원시 마산하포구 문화동 일대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5년간 함께 준비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비에 손이 미치지 못했던 창원시 마산하포구 문화동. 좁은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이 빼곡하고 오래된 주택들은 정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구 중 45% 이상이 노인 인구인데다 동네 자체가 낙후되다 보니 변변한 생활 인프라도 없습니다. 창원시 전체에서 제일 낙후가 된 동이 우리 문화동입니다. 너무 또 주차 시설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온 길에다가 지금 차를 다 내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 동민들이 힘들어요. 지역을 다시 바꾸기 위해 수차례 공모 사업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성과.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전면 재개발 대신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5년간 모두 260억 원이 투입돼 공영 주차장과 공원,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이 확충됩니다. 빈집과 노후주택의 정비와 함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던 주민들은 무엇보다 공영 주차장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할 거라고 좀 환경도 좀 더 좋아지고 그러라고 기대 부풀어가 있습니다. 문화지구는 2020년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빈집 조사 등을 거쳐 5년간 도시재생을 준비해온 지역입니다. 주민 참여와 행정 협력이 이제서야 결실을 본 것입니다. 단계별로 제일 먼저는 이제 그 사업 대지에 이제 보상이라든지 매입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 공사가 제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2030년까지 해서 이 사업을 전부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이른바 셉테드 기법을 적용해 안전한 주거 환경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의 그늘 속에서 점점 낙후되던 동네가 이제는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번 주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민홍철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우랑 중령을 기리는 추모제에 참석해 그의 헌정수호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해시 활천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삼성초등학교 인근 김우랑 중령 흉상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민 의원은 군사반란에 맞서 헌정질서를 지킨 고인의 공적이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중력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모비 건립 등 정부 차원의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고 김우랑 중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서 육군산학교 또는 특전사에 동상을 세워주시고. 박상훈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밀양시 가곡동 일원에서 남방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지역 정치권 인사와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으며 남방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연탄 1000장을 전달했습니다. 박 의원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역구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긴급 현안 사업에 투입되며 산청군 9억 원, 함양군 11억 원, 거창군 11억 원, 합천군 9억 원이 각각 배정됩니다. 주요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개선, 생활체육시설 확충, 도로 확장 등입니다. 신 의원은 상반기 50억 원에 이어 하반기 40억 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연말을 맞아 지역구인 통영시와 고성군에 각각 500만 원씩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정 의원의 이번 기탁은 일회성 후원이 아니라 매년 연말마다 이어져온 나눔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정 의원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따뜻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최근 강태영 시의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강태영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강태영 양산시 의원은 양산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 막말과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상징 조형물 이전 제막식이 19일 오전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영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20주년을 기념해 만든 조형물은 2000년 서항공원에 설치됐지만 역사 현장인 월영광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단법인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26년 만에 부마 민주항쟁 주요 현장이었던 장소로 이전됐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를 중심으로 첫 시위가 시작된 후 이틀 뒤 10월 18일 마산으로 확산돼 경남대생과 시민들이 가세한 항쟁으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함께 4대 민주항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이 19일 창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겨울맞이 마음 나눔 꾸러미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달될 꾸러미에는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구마와 과일 등 식재료와 간식류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전달된 마음 나눔 꾸러미는 창원시 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층 100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LG 헬로비전의 ESG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지역사회 미래 세대가 문화예술의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내 스키장 9곳이 모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를 찾은 스키어들은 물론 한국의 겨울을 즐기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글로벌 겨울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경사면을 스키어들이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속도를 내며 바람을 가르다 보면 어느덧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처음 스키를 배우는 아이들은 한 발 한 발 조심히 눈 위에 발을 내딛어 봅니다. 지난달 말부터 강원 지역 내 스키장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키장들이 수도권과 가깝고 이동이 편리한 교통망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들이 많습니다. 서울이랑도 엄청 가깝기도 하고 여자친구랑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원도의 겨울은 이제 세계인에게도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 상품입니다. 강원도가 대표적인 국내 겨울 스포츠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The weather here is really nice right now. It's snowing, which we haven't seen at all recently. Because of its close proximity to Seoul and just a great reputation. And we really want to try Korean slopes and we are very excited. 스키장도 외국인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현지 여행사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가 되는 강사들을 저희가 수시로 배치하고 있고 지난해 겨울 동안 도내 겨울축제와 스키장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약 5만 명에 달합니다. 본격적인 겨울 시즌에 막이 오른 가운데 강원도 스키장이 내국인을 넘어 세계인의 겨울 놀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도 예산이 45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386억 원 대비 약 17% 증가한 규모로 국내외 투자 설명회 유치와 투자 ESG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주요 사업에 투입됩니다. 부산 진해경자청은 핵심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 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공룡박물관이 전시 환경 정비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박물관을 전면 휴관합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노후된 전시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공룡 화석 추가와 어린이 체험 공간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공사 기간 동안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면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이 개항 48년 만에 국제선 여객 연간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1976년 개항 이후 지방공항 최초이자 코로나19 이전 최대 기록이었던 2018년 987만 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현재 국제선은 42개 도시, 주당 1,546편이 운항되며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부산시는 중장거리 신규 노선 확대와 세관과 출입구, 검역 인력 증원 등으로 공항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 검역 출입국 인력 21명을 증원하고 지난 12일부터 제2출국장 조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19일 기념 행사를 열어 1,000만 번째 승객 축하 이벤트를 진행하고 공항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선정한 2025 부산 사회적 경제 베스트 10이 공개됐습니다. 대상은 도시 농사꾼의 저온성 표고버섯, 은화고가 차지했으며 커피, 방향제, 스마트팜 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 제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우수 제품의 판로 확대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선정 기업에는 제품 개발 지원금 300만 원과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우수 제품은 온오프라인 기획전과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개됩니다. 부산 어촌마을 등대가 지역 특색을 살린 조형 등대로 재단장하며 관광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항리항과 동암어항, 하리항 등대에 학과 해녀, 미역 등 지역 상징 조형물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선정한 주민 주도형 프로젝트로 어촌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산해수청은 20일 항리항에서 준공식을 열고 기존의 이색 등대들과 연계해 어촌 관광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